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트론, 퀀텀, 스텔라루멘, 대시 이렇게 알트코인들 5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오전에 이제 하지 못했던 Q&A를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지금 단기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3.5%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보시면 일단은 지난 이 고점이었던 8,330달러 8,330달러를 일단 넘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 채널 안에서 계속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지금 이 패턴이 보시면요, 하락이 나오고 횡보하고 다시 하락하고 횡보하고 재차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고 상승해서 양봉 만들고 횡보,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만들고요,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락하고 다시 이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냐 라고 하면, 지금 첫 번째 이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됐고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하락하고 또 재차 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큰 다른 조정 없이 그냥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채널 안에서 이와 같은 패턴을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하락이 나왔고 옆으로 누우면서 지금 누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차 하락 해서 이 채널 하단부를 지지해 주는지 그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 하단부를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조정을 우리가 조정으로 갈 수 있겠다, 하락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일단 이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제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채널 하단부는 7,030달러입니다. 7,030달러고, 지금 일봉을 보면 일봉에서 지금 이평선 15일 이평선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5일 이평선이 지금 보시면 7,130달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채널 하단부를 내려와서요, 채널 하단부를 이탈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5일 이평선을 깬 상태에서 이때도 물론 이제 15일 이평선 밑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근데 이때는 보시면 일단 채널 안에서 움직였죠. 채널을 깨고 내려왔고 15일 이평선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단 조정을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다음 상승을 시도해 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예전에 2주 전이었나 그때 이제 말씀 계속 드렸던 게 뭐였냐면, 주봉에서 이제 20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때는 그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주와 이제 50주를 보면 20주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50주도 이번에 이제 큰 상승을 하면서 50주도 돌려 세웠습니다. 현재 내려오고 있던 50주를 돌려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주가 이제 가파르게 당겨지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긴 할 겁니다. 나긴 할 것이고, 이 골든 크로스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 2주 뒤에 이제 이 50주와 이제 만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2주 뒤에 50주와 만나면서 근데 이제 꼭 만날 때가 아니라 지난 차트 흐름을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제가 비트코인을 그럼 매도해서 밑에서 이제 받겠다, 이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단은 아직도 여전히 상승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 채널 안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고,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 상승 채널이라고, 우리가 아직까지 뭐 채널의 어떤 형태가 분명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저점과 저점을 그냥 이은 걸로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처럼 신뢰도가 높은 채널은 아니에요, 현재는. 그래서 채널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채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전히 확률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이 채널을 깨면서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고 15일 이평선까지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선 5,800 또는 5,600, 그리고 이제 그 주봉에서요 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50주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선, 그리고 이제 검정색 120주 이평선이 지금 5,800에 있어요. 그래서 120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120주 이평선이라고 하면 이제 5,800 정도 될 것이고 50주 이평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현재는 5,400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50주 이평선도 지금 돌려 세웠기 때문에 아마 이 50주 이평선도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800에서 한 5,400 정도 이 사이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조정 확률보다는 저는 상승 확률이 여전히 더 높다. 조정 확률이 높아지려면 적어도 채널 하단부를 이탈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든 크로스 나기 전에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최소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현재 알트코인으로 다 이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쭉 홀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알트코인들 잠시 뒤에 제가 알트코인들 차트를 쭉 볼 텐데 알트코인들은 이제 BTC 마켓에서 조정을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도미넌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채널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의 상단을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이제 상승 흐름으로 비트코인 조정을 받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조정받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총에서 일정 부분 빠진 부분까지 알트코인이 더하면서 아마 알트코인 상승률은 더 커질 거다. 왜냐면 시총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받으면서 시총이 올라간다. 이 얘기는 알트코인들의 시총 점유율이 더 커진다. 훨씬 더 커진다. 빠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웨이브를 보도록 할게요. 웨이브와 트론은 초기에 작년에 큰 상승을 이제 했던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뭐 패턴 자체가 이제 웨이브도 그렇고 트론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이제 비슷해요. 비슷하고 일단 보시면요. 작년에 이제 저점 찍고 고점하고 이제 중심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 이 68,000 사토시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여줬어요. 이 68,000 사토시가 지난 상승의 중심값이었고 여기서 이제 강한 지지를 보여주다가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 쇠경 패턴을 만들어 줬어요. 하락 쇠경 패턴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켰죠.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켰는데 보시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15일 이평선 15일 이평선을 넘어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일단 약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웨이브가 그럼 왜 이렇게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요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아직까지 이제 역배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일과 120일 이평선을 완전 역배열을 만들어주고 이 이평선들이 완전히 역배열이 되면 그때 저는 오히려 이제 웨이브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리플이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역배열이 안 되는 바람에 역배열이 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완전 역배열된 상태에서 리플이 이제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고 웨이브는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보다 상승 흐름도 좀 더 늦게 시작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이 먼저 올라가고 웨이브는 리플 다음에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보일 거라고 봅니다. 차트 흐름상.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15일 이평선 웨이브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BTC 마켓에서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웨이브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론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웨이브랑 뭐 트론이 거의 흡사한데 트론도 보시면 작년 이제 말에 이렇게 큰 상승을 했죠. 큰 상승을 했고 트론도 이 큰 상승을 했던 중심값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습을 보이다가 이탈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 근데 이게 흘러내린 게 결국에 아마 트론도 원화 가격이라든가 뭐 달러 가격 대비해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심을 깨고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락세경 만들어줬고 지금 아직 하락세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세경에서 오히려 이제 내려와서 여기 트릭을 만들어주고
함정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하락세경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웨이브처럼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15일 이평선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지금 12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도를 높게 해서. 그래서 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을 역배열을 만드는 그 시간을 여기 트론도 마찬가지로 보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15일 이평선 안착을 해주고 시간을 좀 더 보낸 이후에 역배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이브와 트론이 이제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패턴이 결국 이제 리플이 진행했던 그 과정과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리플이 지금 리플이 BTC 마켓에서 거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상승 직전에 있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트론하고 웨이브도 리플이 먼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저는 리플을 따라서 그와 같은 형태로 트론과 웨이브도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럼 트론 웨이브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 순서대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된다. 그래서 내 차례가 왔을 때 그때 물량을 저는 어느 정도 고점이 왔을 때 정리를 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퀀텀 볼게요. 퀀텀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뭐 리플, 어제 봤던 리플이라든가 트론이라든가 웨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 그래도 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트론도 작년 저점이 지금 제가 밑에 그린 이 수평선이 작년 저점이에요. 274토시가 작년 저점인데 지금 현재 그 작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웨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퀀텀은 보시면 작년 저점이 44,504토시인데 그 저점에서 이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이제 15일 평선 위로 안착을 해줬어야 되는데, 해줬다라고 하면 트론은 좋은 흐름을 보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깨고 내려왔죠. 마찬가지로 근데 깨고 내려온 게 트론이 원화 가격에서 밀린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BTC 마켓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켰고, 여기서 이제 15일 평선 어떻게 보면 이제 눌림목을 준 거예요. 돌파시킨 이후에 눌림목을 강하게 줬고, 그 다음에 현재는 15일 이평선에 간신히 안착을 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아래 꼬리 달고 계속 15일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럼 이제 저는 퀀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퀀텀은 완전 역배열이 됐습니다. 15일, 50, 그 다음에 120, 200, 그리고 이제 120과 200일 이평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고, 거의 이제 120과 200 그 장기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평은 여기서 이제 퀀텀이 크게 위로 올려준 다음에 다시 눌러주면 이 장기평선들도 꼬인 장기평선도 풀어주면서 단기평선들 위로 올라와서 안착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퀀텀도 일단은 뭐 작년 BTC 마켓 저점을 깨긴 했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나쁘지 않다.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놓고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스텔라루멘 볼 건데 스텔라루멘은 퀀텀하고 비슷해요. 보시면 작년 저점이 2104토시입니다. 2104토시인데 2104토시를 깨고 내려왔죠. 보시면요. 이때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게 다 깬 게 얘네 그 스텔라루멘도 원화 시장에서 밀린 게, 달러 시장에서 밀린 게 아니라 결국에 스텔라루멘도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면서 BTC 마켓에서 밀린 겁니다. 밀렸고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을 만든 이후에 한 번에 돌려 세우죠.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15일 이평선에 완전히 안착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퀀텀보다 강한 모습인 겁니다. 스텔라루멘은. 퀀텀은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돌파도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했는데, 스텔라루멘은 이렇게 강하게 슈팅을 만들어주면서 돌파해서 안착을 해준 그런 모습이고, 완전 역배열되어 있죠. 15, 50, 120, 200 완전 역배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제도 리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막 급등하던 차트가 15일 이평선을 딱 깨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급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스텔라 루멘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줄 겁니다. 되돌림을 줘서 이 장기 이평선들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 흐름들이 거의 이제 물론 약간씩 다른데, 뭐 지금 보시면 스텔라 루멘은 퀀텀하고 좀 비슷하고, 또 웨이브는 트론하고 비슷하고요. 또 트론하고 웨이브는 지난 리플에 갔던 그런 어떤 패턴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를 볼 건데, 대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대시 같은 경우도 작년 2018년도 12월 저점을 살짝 이탈했어요. 근데 살짝 이탈했는데 오래 시간 끌지 않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반등을 올려주고, 지금 15일 이평선에 안착한 이후에도 바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흐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이때처럼 보내준 이후에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주면서 장기 이평선에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시가 흐름은 가장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며칠 더 BTC 마켓에서 횡보를 해준 이후에 저는 대시는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 지금 보시면 그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완전 에너지가 모였고, 이렇게 완전 돌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여기 지금 단기 이평선들 한번 풀어줬다가 다시 내려온 이후에 여기서 재차 올라간다라고 하면 재차 이렇게 역회된 숄더에서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단기 이평선들을 당겨줄 겁니다. 당겨준 이후에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거기서 이제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흐름 자체는 지금 제가 오늘 본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대시가 가장 에너지가 가장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들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를 오전에 이제 하던 거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탱크야 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가 굉장히 좀 버벅대서 참다가 이게 컴퓨터 산지 한 1년 하고 지금 한 4개월 돼서 제가 그래도 2년은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버텼는데, 이거를 오늘 주문했습니다. 오늘 주문해서 아마 이제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쯤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성능 좋은 컴퓨터를 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버벅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티서님이 제 컴퓨터 너무 느리니까 저한테 제 컴퓨터 그 그래픽 카드 이제 보내주신다고 해주셔서 말씀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오늘 컴퓨터를 주문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부터는 이렇게 이제 버벅대는, 내일은 당장 아니고요. 내일은 이제 내일 뭐 오후쯤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내일 저녁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 날부터는 좀 더 이제 빠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탱크야님이 써주셨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다 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부자 아버지는 언젠가 우리가 근본이자를 버리고 달러가 진짜 만질 수 있는 돈으로 상환되지 않는 세상이 될까봐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얘들아,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그리고 금융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의 삶은 망가지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도 여전히 그 돈이 진짜고 그들이 일하는 회사나 정부가 자신들을 돌봐줄 거라고 여길 테니까 말이다. 이게 이제 20년 된 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0년 된 책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을 썼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가 스캠인 거예요. 달러가 스캠인 거고, 진짜 스캠은. 왜냐면 어떤 뭐 담보 물건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가가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어떤 민간 기업의 그 이사진들로 돼 있는, 이사회 구성돼 있는 그 페드라는 곳에서 돈을 찍어내서 전 세계인들이 그걸 믿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신뢰를 만들어서 그 신뢰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달러는 계속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뭐 비트코인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가 저는 스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2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 돈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돈 있는 기득권층들은 이미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다 준비를 그들의 어떤 살 궁리를 다 해놨어요. 금으로 또는 뭐 달러나 엔화로 그리고 암호화폐로 이미 자신들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놓은 겁니다. 결국에 여기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지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보시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중산층들이 이제 빈민으로 전락이 되면서 중산층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준비가 된 중산층은 그나마 이제 덜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우리 해밀리 분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글이어서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치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와이프가 은행원인데 올해 초에 제가 엔화 1,007원일 때 환전 좀 한다니까 왜 비쌀 때 환전하면서 돈을 내주지 않아 절반밖에 환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제 말에 토달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 구독자분 지금 갑자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이제 올해 초에 계속 엔화를 바꾸려고 했는데 엔화하고 달러 바꾸는데 그 창구 직원분이 지금 비싼데 왜 바꾸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계속 했고, 근데 이제 또 김치님도 와이프분이 은행원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김치진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와이프분이 이제 말에 토를 달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이제 힘이 실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해도 와이프분께서 좀 믿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YH 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다른 유튜버인데 리플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했네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대략 리플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소각 관점과 국제 송금, 스위프트 송금 시 잠기는 그 풀 관점으로 소각 시 만원과 그 풀 시 29,500원 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제가 영상은 잠깐 보고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다음에 제가 이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JR 권님이 써주셨고요. 정치 문제는 빼고 경제 얘기가 나오는데 H채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영상을 공유해 주셨는데 영상을 다 보진 못하고 저도 이제 이 영상도 일부만 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전화 인터뷰를 해서 그 전화 인터뷰 하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단은 그분은 달러가 앞으로 이제 뭐 박스권 여기서 달러가 뭐 2008년도라든가 아니면 IMF 때처럼 그런 급등하는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어떤 이유를 대면서 얘기해 주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또 전화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뭐 근거를 대시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전화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상 뭐 제가 원달러 차트를 계속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달러 차트상 지금 채널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빠지기보다는, 물론 박스 형태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보시면 오늘 더 올랐나요? 지금 1194원에 있습니다. 1194원에 있고 지금 약간 뭐 0.5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0.5원 정도 뭐 약간 올랐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물론 이제 그 분의 의견처럼 여기서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물론 상승을 했지만 상승하고 다시 눌러주지 않았냐. 그럼 결국에 이 범위 안에 뭐 1200원에서 1050원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1210원에서 10원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역회된 숄더를 완성을 해주고 옆으로 이제 누워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 채널 하단부 공간과 여기서 이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2025년까지 가도 이렇게 여기서 이 안에서 박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 의견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보는 그 관점은 뭐냐면, 일단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고요. 돌파된 이후에 물론 눌러줄 수도 있지만 지금 다른 어떤 경제 상황들, 그리고 지금 뭐 그 다른 국가들,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로 강달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게 결국에 미국의 달러의 그 인플레이션, 달러를 많이 발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들이 수출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인플레이션 수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 피해 보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일루미너티 카드에서 이렇게 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거기에서 그 작은 물고기들이 이미 지금 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면 그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도 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로화였고, 그 다음에 달러였고, 파운드와 엔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나라도 저는 실제 이제 경제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은,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분명히 이제 이번에는 위기가 올 수 있다. 경제 여건상 90년 만에 오는 경제 위기를 겪을 것이고,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환율이 여기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위기가 오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환율이 요동을 칠 것이고, 그렇게 요동 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중반부가 1,700원입니다. 채널 중반부가 1,700원이고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번에. 근데 이거는 10년 주기에 따른 그런 위기였고, 이번에 올 위기는 그 IMF, 그 97년도, 98년도 IMF 때보다 전 더 큰 위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채널 상단부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때, 저는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나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밀리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는 암호화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런 분들은 적어도 일정 부분 자기 자산에서 달러라든가 엔화를,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여기서 좀 더 눌러줘서 뭐 다시 1,050원으로 빠져도 10% 손해를 보더라도 전 달러를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암호화폐 비중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Q&A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지금 JR 권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자 채널형 계단식 차트 분석 보고 복귀하면서 저는 이제 플래그 형태로 차트를 그려보았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와사비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채널 형태를 돌파하면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채널 형태 돌파를 와사비님은 약간 다른 플래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뭐 플래그 형태나 채널 형태나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다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플래그 돌파 패턴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지 비트코인이 그 부분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주셨어요. 혹시 이제 제 영상 최근에 이제 구독하신 분들 중에 와사비님 이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시면, 아직 이제 와사비님 그 팔로잉 안 하시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보시고 팔로잉도 해주시고, 그 다음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여주신 차트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4,200달러 돌파하기 전에 저는 이제 채널로 그렸잖아요. 그 채널로 그린 거를 이렇게 약간의 어떤 삼각 수렴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래그 패턴으로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플래그 패턴을 보이는 비트코인을 들여다봅니다. 플래그 패턴은 연속성 패턴을 나타냅니다. 플래그 안에서 횡보하다가 방향을 위나 아래로 돌파하면 정합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우상향 플래그 패턴의 관점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벡트, ETF 승인, 위안화, 원화 약세에 따른 탈출 대안으로서 비트코인 신규 진입, 롱 포지션의 기회가 더욱 많은 시점입니다. 세력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므로 플래그 패턴 안에서 최대한 약한 손들을 떨치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제 플래그 안에서 작은 단타에게는 포착할 수 있으나 당분간 큰 수익은 홀더들에게 돌아갈 듯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뭐냐면 여기서 뭐 단기 매매해서 수량 몇 개 늘릴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해서 늘릴 수 있는데 이 단기 매매해서 늘리다가 한 번에 이제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홀딩 물량 지키면서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이제 단기 그 매매에 너무 내가 빠지다 보면 물량을 원래 이제 홀딩 물량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홀딩 물량을 지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홀딩 물량까지 다 털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그 단기 매매에서 번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단기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하면서 홀딩 물량까지 쭉 나는 원칙을 지켜서 끌고 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단기 매매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시장 자체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고 해도 큰 추세에서 본다라고 하면 채널 4분의 1 지점에 지금 있는 겁니다. 4분의 25%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갈 자리가 많지 빠질 자리는 적고요. 빠질 그 자리도 채널 하단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널 하단부는 계속 올라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느냐, 아직도 저는 계속 이제 상승 관점으로, 상방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이제 와사비님은 11,650달러 11,650달러를 다음 목표치로 두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상승보다 두 번째 상승이 컸고요. 마지막 상승이 좀 더 이제 큰 폭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려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복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가총액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시가총액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가총액 174조, 이더리움 33조, 리플 21조. 그래서 거래대금은 근데 오히려 이제 리플이 2,100억, 100억,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1,500억, 이더리움은 1,0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21조 시총 리플의 거래대금이 2,100억, 물갈이가 엄청나다. 이미 시총도 300조를 넘어섰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 이렇게 리플이 그 올라가기 전에 370원 막 이때 굉장히 이제 거래가 활발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매물 때문에 리플은 절대 370원 넘어가기 힘들다, 380원 못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보세요, 누군가 많은 양을 팔았다는 얘기는 또 누군가는 반대로 누군가는 그 물량을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고 있는 그 물량만 본다라고 하면 야 이런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서 이거는 이제 못 올라갈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 그 물량을 흡수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대 입장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가지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반대 시각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으면 그 시장에서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올라온 이 시점에서도 리플이 이렇게 2,10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물갈이가 엄청난 거다. 물갈이가 엄청나고 지금 여기에서 야 리플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한 최근 이제 50% 상승했으니까 많이 올라왔다.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털고 나가자. 분명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550원에 리플 매도했던 분들 중에는 분명히 또 이제 수익을 취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빠졌잖아요. 빠졌으니까 수익을 취했고 야 리플은 올라오면 때리면 먹어. 이게 아마 분명히 이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제 각인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또 이제 단타를 할 확률이 높고 그런 분들 물량을 세력들이 저는 흡수해서 가지고 갈 거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단타해서 여기서 뭐 1억 가지고 단타해서 매매를 해서 한 뭐 2, 3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벌어서 1억 벌었다라고 하자고요. 100% 벌었어요. 단타해서.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홀딩에서
홀딩에서 끌고 와서 먹는 사람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2017년도 이더리움 만원대에서 만원대 8천원대에서 15,000원에서 계속 이더리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더리움이 슈팅 나오면서 이제 10만원 9만원 찍고 3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면서 44만원까지 찍고 조정받고 거기서 이제 계속 수렴을 했어요. 그 과정, 그 이더리움에 상승했던 그 과정을 보시고 직접 경험했던 분들은 이더리움 아무리 쌀 때 7,000원, 8,000원 때 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7,000원, 8,000원에 사서 단타에 다 털리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홀딩해서 가져간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성기복님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주셨고, 그걸 이제 이해한다라고 하면 물론 내가 이제 단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타 물량이 홀딩 물량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타 물량이 홀딩 물량을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은 그리고 홀딩 관점이 훨씬 더 유리한 관점이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은 어설프게 단타하면 다 털리는 겁니다. 지금. 다음으로 이제 박승국님이 써주셨고요. 한 가지 공유를 하고자 댓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 중인데요. GBTC 판매가 시작된 것은 아시죠? 예, 중요한 것은 피델리티 401K에서 GBTC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많은 자금들이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이 확인될수록 투자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가격은 2017년 한 달 안의 고점에 다달했던 그런 가격인데요. 현재 대기 중인 벡터 오픈 ETF 승인 뉴스가 나오면 전 고점을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해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검토하십시오 해주셨고, 지금 이제 박승국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비트코인 설명 드릴 때 물론 조정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채널 상승 채널을 깨지 않고 15일평선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트코인 하락을 얘기하는 조정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조정을 뭐 5,800 물론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정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일단 그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고 그 다음에 6,900을 깨고 내려와서 15일평을 이탈한다던가 그런 흐름이 보였을 때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으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경제적인 이슈와 이 비트코인, 벡터 오픈, ETF 승인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일단 벡트는 7월달에 테스트 오픈 하기로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언제든지 슈팅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전고점 2만 달러까지 그냥 진짜 단기간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단타에 심취해서 단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홀딩이 저는 좋지 않나. 적어도 두 달 정도, 길게 보면 3달은 홀딩이 유리하다. 그래서 채널의 중심, 비트코인이 채널의 중반부인 17,000, 물론 이제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16,000달러도 그 채널 중반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잠깐만요. 김동균님이 써주셨어요. 저는 전고점 상승 채널 중단 터치 시 H님 말씀처럼 25% 정도 현금화 할 계획이고 채널 상단부 근처에서는 50% 매도 계획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때 이제 자발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발트는 거의 대부분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나는 이 알트코인은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진짜 최소한의 홀딩 물량만 남기시고 매도를 해서 그 현금화하지 않는 코인들은 비트코인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으로. 이 시장이 전고점에만 그친다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예, 괜찮습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DYD님이 공유해주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어제 화웨이 회장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살아남는다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고 쟤들이 뭔 자신감으로 저러나 싶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역대급 기사가 바로 다음날 떠주네요 해줬고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기사 말미에 이 기사 팩트는 아니야? 하는 것처럼 내부에서 논의 중이야 라고 쓰고는 있지만 압박용으로 이만한 기사를 내놓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할 만할 것 같네요. 영화 마녀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치는 대사가 떠오르는군요. 너 언니한테 까불면 모가지 날아간다. 예. 한편으로는 결국 양국이 극적 타결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 하에서. 그렇죠. 예,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극적 타결을 할 것이고, 근데 저는 중국이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개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 개방한다는 거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진핑 그 어떤 권력을 맛본 시진핑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짜 완전히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야지, 저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DYD님이 올려주신 글을 잠깐 볼게요. 기사를. 그래서 it조선.com 기사고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불똥이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으로 번지게 됐다. 20일 미국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화웨이에 자사 서비스 관련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겁니다. 구글은 구체적으로 화웨이가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지메일 등 앱이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계획으로 외신은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화웨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뭐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은 모두 이제 그런 판매 행위를 중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보도가 구체화된다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 중인 화웨이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이번 결정과 관련 세부 실행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혀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와 화웨이 68개 계열사가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고,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게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중국 아까 화웨이 회장 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야, 우리 이럴 줄 알고 이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품들, 중요 부품들 우리 자회사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다.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미 제재에 따라 준비를 했고 충격 그리 크지 않을 것. 미 기업 소비자 보호위의 90일짜리 임시면허 발급 추진.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고 예상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했고요. 미국의 조치를 예상하고 반도체 자회사인 하익 실리콘을 통해서 준비해왔다. 퀄컴 등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에게 반도체를 팔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아까 이제 실제 이 화웨이에서 뭐 이런 뭐 반도체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물론 부품들이 있겠지만, 뭐 CPU라든가 이런 부품들 중에 대체 불가능하거나 대체를 하더라도 굉장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구글 안드로이드를 대체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쓸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어떤 대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받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화웨이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회장은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되나 이제 이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잠시만요. 지금 얼라이언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오늘 방송에서 신규 자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H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시장을 소문만 듣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알트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알트를 올려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쯤이면 개미들은 무슨 짓을 해서든 들어오겠죠. 수백 % 수익이 나는 상황이니,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지금 써주셨던,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이제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리콘밸리 이제 근무하셨던 분이 이제 써주셨던, 우리가 그 글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 GBTC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입을 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 수익을 내고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서 분명히 수익을 본 소수 개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해도 마케팅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고, 해줄 그 신규 자금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세력이 지금 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락장으로 가는 계기가 된 것이 정부 때문이라고 말이 많은데 그거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뭐 2017년도 하락장, 우리나라 뭐 법무장관이라든가 금융위원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딱 맞춘 것이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돈을 번 후에 달러나 금으로 이제 인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제 막은 거고, 뉴스에 일본 놈이 뭐 25만 원어치 금괴를 가지고 가다가 공항에서 걸렸는데 코인으로 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결국 법이 없어서 출국을 했고,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금과 달러,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 샀거나 가지고 나갔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법 제도화가 필요한 거고,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더 큰 상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오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비트 도미넌스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데 40%까지 빠지면 앞으로 알트가 3배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알트코인들 별로. 지나온 역사를 대입해 보면 합리적인, 이 부분은 이제 읽지 않고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에,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고 비트코인이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의 뭐 100%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죠. 비트코인이 100%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알트코인들은 100%가 아니라 진짜 최소 뭐 3배에서 5배, 많이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은 20, 30배 나오는, 단기적으로 그런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 빠지면 알트 빠진다고 생각하고 던지는 물량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금원동님이 써주신 의견 읽고 있어요. 비트와 알트가 같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당장 비트 대비 알트가 오른다라고 하면 분명 자금이 알트로 몰리기에 세력형들은 위에서 누르면서 아래에서 받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알트 물량 채우기가 끝나면 한 방에 가격을 올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비트를 던지고 상승하는 알트의 개미가 올라타기 시작하면 상승 3파를 거쳐 개미를 털고 개미 털기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때 세력은 개미들이 던지는 비트를 매수하는 작업과 알트를 올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비트와 알트가 모두 없으면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비트가 없으니 이번에 비트 도미넌스가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보시면 2017년도를 이제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5월달 6월달에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이 막 40만원 넘어가고요. 뭐 리플이 빗썸에서 막 900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이 왔습니다. 이때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개인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보다 이때는 이제 또 알트코인이 막 미친듯이 가니까 알트코인들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알트코인들이 이제 단기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력들은 알트코인들을 때려서 그 알트코인들을 팔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세력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알트코인의 관점을 보고 알트코인을 보시고 다음에 알트코인들 펌핑 나왔을 때 그 알트코인들, 아까 제가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제 자발트들은 현금화 하시면 될 것이고, 알트코인들도 최대한 현금화를 하시든 일정 부분 현금화 하시고, 나머지 암호화폐를 최소 50%는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전고점 맞다고 해도. 그럼 이제 그 가져가는 그 암호화폐에서 대부분의 비중이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그때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피신하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더라도 알트코인들 조정받는 것만큼 받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 조정받고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먼저 상승해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두 분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참수님이 이제 오전에 제가 히토류, 중국 히토류였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현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2017년도 불장도 세력들이 했고, 이 세력들은 신규 계좌 이전에 이미 들어온 세력이고요. 또 이 세력들은 신규 계좌의 그런 사소한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시간표가 임박한 느낌이 듭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의 경제 위기로 암호화폐 수요 증가, 미중 무역 전쟁의 완결 시 달러의 가치 유지 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법천사님이 질문이 많아서 이제 질문 안 해주신다고 했는데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알아서 이제 만약에
안 읽어도 될 질문이면 제가 걸러들어 할 테니까 그 질문 해주세요. 해주시고, 혹시 이제, 너무 질문이 많아서 이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복된 질문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건너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이 질문 해도 될까? 너무 질문이 많아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질문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제가 답변 안 해도, 저보다 이제 훨씬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이제 제 구독 쭉 해주셨던 분들은 저보다 이제 수준이 더 올라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해도 될까? 질문하면 너무 이거 또 뭐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코린이 질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마법천사님도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베티서님이 저희 컴퓨터 너무 느려서 컴퓨터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알려주시고, 또 이제 그래픽 카드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글을 읽었어요, 제가. 예, 일단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연혜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비온 후 맑게 갠 하늘입니다. 혹시 이제 해밀이란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해밀리, 우리 가족들 이름이 해밀리로 정해졌습니다. 해밀리로 정해졌고, 그 해밀리에서 지난번에 이제 CJ님이 연해밀님 이름이 너무 예뻐서 물어보셨어요. 연해밀님 무슨 뜻이냐 물어보셨고, 그때 이제 비온 후 맑게 갠 하늘을 순 우리말로 해밀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밀이라는 게 H 패밀리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런 비온 후 맑게 갠 하늘, 그리고 우리 어떤 지역 이름을 얘기할 때 뭐 면, 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해밀리, 해밀리라는 또 그런 생각이 연결져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와사비님이 전에 이제 전마구 있잖아요. 전생에 마을을 구한 사람, 전생에 마을을 구한 사람. 그래서 해밀리라는 마을에 사는 또 우리 가족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적어도 해밀리라고 하면 전생에 이제 마을을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홀딩을 해서 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들어갔던 원금 대비해서 최소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